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집값 반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집값이 천장이 있는 것처럼 올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왜일까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초급매가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자, 1월 달에 초급매 쑥쑥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2월 달에도 그나마 있던 초급매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거래가 많이 올라갔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 달에 1년 4개월 만에 2,400건까지 올라갔습니다. 낙폭이 컸던 단지들은 1월 저점 대비 빠르게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10%에서 15%까지 반등한 곳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2월 가격에서 벽에 걸린 듯 더 못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 헬로시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작년 12월에 33평이 1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18억 8천까지 반등을 해요. 10% 이상 반등을 했죠. 자, 그런데 18억 8천까지 반등된 건 알겠는데 2023년 3월에 실거래 등록된 거 봤더니 17억 7천에서 18억 2천 수준이라는 거죠. 2월 달 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비슷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날 30평이 8억 3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13억에서 8억 3천까지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수정구 지역이 좀 역전세난을 강하게 맞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17일 날 9억 4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한 1억 정도 올랐죠.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오르지 못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반등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 공인중개업소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3월부터 조용하다고, 반면에 매도자는 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속도를 보면 꽤 빨라요. 자, 현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 6만 1,084건이 등록됐거든요. 올해 1월 1일 날 5만 건이었는데 무려 11,000건이 1분기 만에 급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프상으로도 확 V자로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자, 매도자는 늘어나는데 반면에 매수자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한 달 만에 1억 더 주고 못 사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물론 최저 1월 달에 초급매 가격에서 몇천 더 주는 건 이해를 하지만 억 단위로 늘어나는 가격, 그것을 주기에는 지금 금리도 너무 높고 전세 가격도 낮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즘 공인중개업소에 반등 지역에 가시는 분들 열에 9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그래서 2월 가격에서 더 오르지 못하고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3월 거래량이 급감했나요? 아니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 1,439건이 등록됐는데 이번에 은평구에서 이제 어뷰중이 있었죠. 한 260건 정도 빼고 계산해도 줄지 않고 2월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월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올라간 호가에 안 산다는데 왜 거래량이 늘지? 현재 반등을 하는 곳은요, 투자자 선호도가 높은 낙폭 과대 지역이에요. 1월, 2월 거래량도요, 대단지 중심으로 유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단지 중심으로 하면 거래가 많이 체결되고 그 외 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받았다가, 자, 이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 중심으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오니까 아직 거래가 많지 않고 호가 상승이 덜한 단지로 수요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없던 곳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락 거래가 많이 잡힌다는 거죠. 자, 현재 아실에 나와 있는 반등 지수 보잖아요. 얘가 전 실거래가 대비 상승 거래 비율을 나타내는데 서울 지역 자치구 중에서도 반등 비율 50% 넘는 데가 강동구하고 양천구밖에 안 됩니다. 송파구 집값 반등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로 보면 반등 이제 하락 거래 비율이 더 많아요. 자,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거래가 없던 단지나 지역에서 거래가 체결되니까 그전 거래 대비인 신저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 넓은 면적에서 거래가 확산되는 거예요. 중소형 단지, 구축, 중소규모 택지 등에 서서히 이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것이고 하락 거래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단지들도 이제 거래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3월 들어서 전체적으로 호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큰 손실을 본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1억 날렸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갈아타기를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1월, 2월 랜드마크 아파트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을 하니까 자, 대기 수요자들이 마음이 들썩들썩거려요. 갈아타고 싶었는데 반등을 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내 집에 만족해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이나 교통,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거든요. 자, 내가 가고 싶었던 잠실 지역, 강동 지역 아니면은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네. 바로 시도를 하겠죠. 자, 문제는 반등 지역은 거래가 유입되는데 내 아파트는 아무도 안 보러 오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1월, 2월 거래량 증가는 극히 일부 랜드마크 단지에 한정됐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또 상급지 못 가는 거 아니야?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갈아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상급지로. 그 안 좋은 과거가 떠오르면서 더 오르기 전에 팔고 갈아타야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유주택을 완전 헐값에 매도하고 갈아탈 아파트를 비싸게 사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갈아탈 주택은 가격이 그대로인데 매도한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 올라버렸다는 거, 지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문의를 많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멤버십 영상에서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에 올렸던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요.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다? 내 집부터 똑똑하게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 집부터 똑똑하게 팔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전체적인 수요가 유입이 돼야 되더라. 그러면은 수요 유입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다?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나타난다? 본격적으로 5월부터 나타날 거니까 일단은 내 집 팔 때 이 5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그때도 조언을 드렸는데 이미 옮겨갈 주택은 많이 올라서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갈아타기 위해 초급매를 던지면 그 이후에 수요가 유입되어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유주택자분들은 팔지 말고 모으는 전략을 하시거나 5월, 6월에 매도 후에 갈아타시는 것을 알아보시라 권해드렸죠. 자,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초급매 기준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봤거든요. 2023년 1월에는 초급매 기준이 고점 대비 35에서 40% 수준이었다, 마이너스. 그래서 고점 대비 35% 전후면 무조건 잡으라 말씀드렸죠. 자, 2월달 되니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로 초급매 기준이 바뀌어가요. 왜냐면 1월달에 이런 초급매가 사라지고 그 다음 효과에서 이제 나왔던 거, 저희가 이거라도 잡으라고 말씀드렸던 게 2월달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애매해져요. 2023년 4월부터는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고점 대비 20%면요, 저도 권해드리기 굉장히 애매한 수치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오르기에는 좀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일단 기준금리가 3.5%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취득세 중과 제도가 강력하게 있다는 게 아무래도 여기서 더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렇게 부동산 시장 횡보 방향이 나타나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은 좀 한가해요, 부동산 시장이. 자, 그런 곳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싸움이 줄어들고 있어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으니까 누구 주장이 더 맞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불어 무엇이 나타난다?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이런 재미없는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물론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하락해서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은 여기서 좀 더 초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집값이 올해 1월처럼 하락하려면요, 전세 가격이 다시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이제 수직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환경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청약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의 대안을 청약에서 찾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게 사기 기분 나쁘거든요. 자, 반면에 청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부담을 3년 동안 나눠서 지불할 수 있고 좀 더 신축이고 더 괜찮은 선택처럼 보이고 또 알짜 분양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뭐 정안되면 3기 신도시 받으니까, 그래서 청약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하나, 요즘 청약 시장에 무주택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자 유입이 정말로 많이 늘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청약만한 지금 최고의 투자 상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 그것도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쇼킹 부동산의 솔직하고 공격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 정보는요, 저희 멤버십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한 내 집 마련 전략과요, 유주 특자를 위한 자산 증식의 모든 것, 그래서 갭 투자부터 재개발, 입주권, 일시적 2주택까지 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알짜 청약 추천, 무주택자와 투자자의 당첨 전략을 각각 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로 알짜 분양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아타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